아, 소장님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드라이브 영상을 찍습니다. 참 오랜만에 전화 왔습니다. 아니, 천엔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장님? 우리 고덕 신도시 건물주대기 프로젝트 네. 12블럭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은행 대출 때문에 왔죠. 지난번에 저희가 겨울에 한번 대전에 있는 새마을 궁궐을 갔다가 네. 또 저기 성안도 가보고 했는데 네. 아,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소장님. 여기 저 지점장님이 젊으신 분인데 네. 태도도 좋고 우리 응대해 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금액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약간 정부에서 좀 대출 좀 풀어주는 모양이에요. 예,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를 티 안 나게 풀어주는 것 같아서 예.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신문 보수 신문들이 네. 부동산을 또 살살 띄운다 그러네요. 아, 지금 집값이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가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지금 사라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예. 왜 이렇게 얄미울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심리를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이 왜 그게 다 속을까요? 그런 프로파간다에. 근데 무주택자는 네. 뭐 특별한 시기라기보다는 자기 형편이 된다면은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기를 조금 놓쳤죠. 네. 지난 뭐 올 초 같은데 이럴 때 샀으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샀겠죠. 네. 근데 또 금리나 이런 은행 조건은 지금이 또 좋고. 네. 소장님, 그러면 여기가 천안을 지나 직산인데 예. 그러면은 이게 지방에 있는 새마을궁 같은 곳에서는 좀 경기권에 있는 데보다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은행이 어떤 구조입니까? 왜 이런 데는 그 개별 점포마다 또 왜 다를까요? 이런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기가 약간 침체된 상태다 보니까 네. 여신이 많이 굴러가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평택 고덕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서 보증된 자리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시장을 뚫으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녀온 은행도 제가 지금 3개를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3개를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4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장님 48번째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프로젝트가 48번째 건축에 야.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그 48명을 낳으셨어요. 자녀로 따지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 출석 번호가 49번이었어요. 아, 49번도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49, 50을 쌍둥이로 들어갈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요. 아, 예, 그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서 네. 그건 놓치기 싫은 땅이거든요. 11블럭에. 예, 예. 좋은 조건의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예. 이제 오늘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13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억 플러스. 협의제 택지인가요? 예. 그러면 에코티가 1, 2억이면 우리 집을 줄 수 있겠네요? 우리 자금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을 때 이 예. 월세가 예.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너무 긍정회로를 돌리지 마라, 네. 막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2주택 택지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땅이 지금 너무 비싸다, 고덕이. 예. 한 10억 선이면은 건축하고 좀 덤빌만 하겠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13억, 14억에 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지금 삼성이 이제 작년 하반기처럼 회복이 돼서 네. 또 굴러가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임대료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 결국은 땅값에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땅값이 실질적으로 뭐 12억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사실 재미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뭐 회복 다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률은 보장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좋은 그리고- 땅을 싸게 사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예. 잘 임대를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든 금융 투자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네. 뭐 그냥 그 요즘 상가도 보면 4, 5% 얘기를 하는데 뭐 이자 띄고 못 띄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수익률 뭐 한 5%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소비자 택지나 이자 택지가 메리트가 있죠. 야, 여기 천안은 아직도 땅이 많네요. 많죠. 야. 선생님, 직산을 좀 아세요? 직산? 직산에 그 있는 직원도 한번 있었고 직산 몇 번 내려 봤었죠. 네. 직산에 있는 아파트가 아주 금이라 그러던데. 결국은 이제 평택하고 거의 붙어 있고 네. 직산에 이제 메가톤급 그 이슈는 종축장이죠. 아. 종축장이 직산이잖아요, 여기 같이. 그러네요. 이렇게, 예, 성완 직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종축장의 아래가 직산이고. 예. 직산이 그 종축장하고 직산하고 거의 붙어 있죠. 성완 네. 직산이니까. 아니, 그럼 이쪽 지금 저희가 다 가는 이 일대가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 어제 저희가 그 노하리 쪽을 갔다 왔는데 예. 이 종축장이 어쨌든 미래차 모빌리티 산단이 들어오면서 예.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요? 그럼 천안, 아산, 예. 여기 남평택 요 일대인데 예. 그 일대도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이 도시가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종축장이 개발되면 성완하고 직산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죠. 아, 근데 저기 멀리 보이잖아요, 저기가. 네. 저기가 평택이잖아요. 저 멀리 예, 저 엘프로 멀리 같은데. 보이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용인 이동 남사 215만 평에 20년 동안 300조를 투자를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LH거든요. 아. LH가 이제 그 215만 평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거기도 산단이기 때문에 산단 특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네. 환경 영향 평가가 보통 1년 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LH가 환경 영향 평가를 3년을 한대요. 아, 시간을 질질 끌겠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신문에 난 거 보면은 거기에 주택이 500채, 네. 그 다음에 공장이 70개, 아. 소상공인이 한 100여 개 된대요. 아. 그것들을 전부 다 그 토지 보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한쪽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고 네. 경관 계획이라든가 전기 공급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뭐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그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죠. 사실상 용인 남사보다는 종축장 인근이 더 낫죠. 훨씬 낫고 예. 쾌재를 부르고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그 용인 이동 남사가 215만 평인데 네. 가운데로 45번 도로가 지나죠. 또 네. 거기에 또 저 송전천이라고 또랑이 흐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 효율성에서 보면은 네. 215만 평을 개발하면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동축장은 127만 평이거든요. 네. 100% 다 쓰죠. 아, 그러네요. 이야, 진짜 천안이랑 평택, 여기는 이제 복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천안에 처음 삼동막 내려왔을 때 수원에서 그때를 기억을 하는데 정말 막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천안이. 그래서 용인 이동 남사가 이제 300조를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네.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재 지표조사예요. 그리고 전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그 지역이 대대로 한 1000년 정도의 네. 그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만일 문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스톱이에요. 근데 그 문화재 그 청에서 지난번에 인천에 예. 검단이었나요? 그 왕릉뷰 때문에 그렇죠. 예. 멈춘 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바꿨잖아요. 예. 그 조례를. 근데 만약에 나온다. 나오면은 그 이제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거나 기념관을 만들어서 옮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진짜 머나먼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215만 평이라서 면적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 네. 어떻게 3년을 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거고, 저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만일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삼성은 종축장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택을 더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이 있어요, 소장님. 예, 오늘도 단톡방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지금 평택에 10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카드라가 돌더라고요, 갑자기. 예, 저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고 ASML이 21년인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죠. 거기에 외국인이, 그 ASML의 관계자에 있는 외국인이 10기 얘기를 했어요. 그 캡처본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거 거. 제가 찍은 겁니다. 예. 그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7기, 8기는 제가 봐서는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뭐랄까 예측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표정을 보면 알아요. 네. 그 벌써 얼굴 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부정적이고 이러신 분들, 네. 또 긍정적인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네. 저도 완전적인 긍정적인 아이콘으로 바뀐 지도 꽤 오래됐지만은 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긍정의 이미지, 긍정의 그 힘이 큰 거지, 네.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그죠. 결코 그렇게 뭐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럼 희망 없이 어떻게 사는 예. 이 험난한 세상을 살 건지. 선생님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요 종축장 인근에 쌍용차 부지도 이 노아리 쪽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서평택으로 가려고 하니 예. 직원들이 다 이제 들고 일하는데요. 예. 갈 수가 없다. 근데 이 노아리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노아리 땅을 산다. 예. 그러면 이쪽에 종축장, 뭐 추팔 산단, 뭐 쌍용차 부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야 이쪽 평택, 이 남평택 쪽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복무역이 생기고. 예, 복무역 생기고. 야. 그래서 어제 제가 미군 타운하우스 한번 견학 갔는데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땅값이랑 그 아래 위 40평짜리 2층짜리 그 타운하우스가 예. 한 6억 5천, 7억 5천 하던데 예. 거기도 연세를 받으면은 4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요. 예. 그러면 몇 년만 갖고 있으면 내 거 되잖아요. 근데 뭐에 놀랬냐면 정말 싸다. 평택은 땅값이 그만큼인데. 고켈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저 오산 비행장에 있는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 그 하우징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야죠. 집을 사야죠. 그 네. 프로젝트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지점장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는 저 말고 그 다이애나 킴이라고 예. 미국 변호사 있거든요. 미국 예. 부동산 변호사 있거든요. 예. 그분한테 제가 팁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드렸죠. 예. 아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좋습니다. 알아봐야죠. 예. 그 아무튼. 독곡동 쪽으로 예. 우리 송탄 독곡동 쪽으로 그 외국인들이 네.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 네.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독곡동 쪽으로 아파트가 오래돼서 네. 별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고 지산동 코하루 그리고 예, 저쪽 그쵸. 롯데캐슬 막 이쪽이 대형 평수가 있어서 맞아요. 대형 평수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예. 그런 넓은 집이 없거든요. 예, 맞아요. 라이프 아파트 이런 게 아주 대형 평수가 있거든요. 네.
하여간 뭐 삼성 하지만은 예. 이 평택은 미군 수요가 숨어 있습니다. 예. 아유, 얼마나 저기 축복받은 땅인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벨트에 진짜 이거 평택항까지 다 풀면은 진짜 말하다 보면은 가슴이 제가 뜨거워져가지고 한참 시킵니다. 평택항이 이제 뭐 대법원까지 그 재판이 걸려가지고 재작년에 다 끝났지만은 네. 평택이 여기 뭐 삼성뿐만 아니고 그 서평택의 평택항 중심으로 해서 어마한 그 메가시티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0년은 그냥 평택만 쳐다봐도 됩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여기 평택이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네. 애들 평택이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엘크루 저기 있고. 예. 예. 저기 저 엘크루를 하신 분이 PPO 사장님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권 무슨 대표님이라 그러던데. 예. 아, 저는 저 처음에- 엘크루에서도 피를 받고 판 걸 보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되게 고전했죠. 네. 예. 쓸어 담던데요. 한번 저기 서울에서 뭐라 그러죠? 관광 버스가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쓸어 담았다 하더라고요. 평택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인구 증가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율 1위가 화성이잖아요. 네. 동탄 개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 동탄 개발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용인 이동 남사에 300조 투자하면서 지금 직접적으로 동투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삼성이 우리가 고덕에 들어오면서 고덕 신도시가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 가능하죠. 네. 예. 어제 그저께 그 대체 공휴일인데도 저 주상복합 그 상가를 70억 분양을 받으신 분이 절 찾아왔다 갔거든요. 이비씨요? 예. 와, 70억이나. 예. 아주 좋은 자리만 분양을 받았어요. 아, 그럼 아무 문제 없네요. 예, 그분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고, 네. 그분이 저한테 또 자료를 하나 주는 게, 그 평택 캠퍼스의 사무 사동에 대한 자료도 좀 주고 가셨는데, 네. 그는 일단 쥐하만 해놓고 이제 그 했는데, 사무 사동은 이제 또 건물이 올라갈 겁니다. 야, 엘크 대단지네요. 예, 엘크루도 쾌적하죠. 동간거리가 그냥. 예. 에버랜드급이네. 왜 이렇게 넓어? 그래서 이제 좀 바빠진단 말이 있어요. 지금 7월? 7월, 8월, 6월 달부터 네. 4기 내부 설비 작업이 철회가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슬슬 시동이 걸립니다. 네, 슬슬 시동이 걸린다고 예. 거기 일하는 인부들이 어제 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뭐 7, 8월 되면 확실하고 뭐 9월 되면은 지금 뭐 작년 한 10월 정도의 분위기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저는 이제 소장님이 아침마다 삼성 뉴스를 막 공유를 해주시잖아요. 예.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삼성에 푹 빠져있나. 무슨 저기 엔비디아에서 수주를 누구한테 하고 막 이런 것까지 왜 이렇게 보시나 했는데, 그게 결국은 반도체 재고를 보면서 수요를 이제 예측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삼성 이제 반도체 소식을 쭉 보고 왔는데, 챗 GPT 하면서 생성 AI 그 반도체 칩, 네. 그걸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이 A100, A800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반도체 칩을 구하는 게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러고 그 칩 하나 살려면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대, 줄 서서. 야,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란 말 들어봤는데 아니에요. 그건 마약보다 옛날 얘기예요. 귀하다는 말은 오늘. 예, 모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진짜. 엔비디아의 네. 그 저기 생성 AI 칩, 그린 GPU지요. 네. GPU를 구하는 게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아하. 지금 그게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 좀 속이 상한 게 뭐냐면 네. 그 GPU를 TSMC에서 100% 다 만들어요. 근데 삼성이 그 저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RTX 3070을 전에 그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7나노에서 네네. 엔비디아가 요구한 스펙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히트 친 적이 있거든요. 한 2, 3년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삼성 파운드리가 5나노, 4나노에서 수율이 안 나오는 바람에 다 뺏겨버렸어요. TSMC에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GPU를 그 이제 AI 칩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생산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그 20 며칠인가를 머물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저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에요. 아. 그 CEO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삼성 그 4나노 반도체가 수율이 한 75% TSMC하고 거의 같게 남았어요. 그리고 3나노도 지금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만간 엔비디아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파운드리 계약을 새로 맺지 않을까. 아, 이제 소장님 보면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산업 스파이라고 적어놨어요. 삼성 스파이. 아, 이 삼성 스파이. 아, 진짜 지금 얘기 듣다 보면은 야. 삼성이 지금 살아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이 거의 독고다이식으로 그냥 그렇게 그런 유명한 CEO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때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젠슨 황도 만났지만 테슬라의 머스크도 만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CEO들 싹 다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삼성이 그 5나노, 4나노, 3나노까지 어느 정도 수율이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네. 근데 완전 세일하러 다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은 비서도 없이 혼자 다닌대요. 타고났네요. 뭐 워낙에 뭐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니까 이렇게 일본어까지. 일본 하긴 유학했잖아요. 거기 옛날에 무슨 대학교더라? 동경대 말고. 예, 그, 거기 일본 예, 유학했잖아요. 사립 최고의 예. 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저기 DDR4 16기가 D램이 이렇게 하나 만들잖아요. 네. 이게 2년 전에는 4달러, 5달러 정도 됐어요. 네. 4점 몇 달러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몇 달러인 줄 아세요? 1.4달러예요. 근데 그 이제 생성 AI 그 챗 GPT에 쓰는 거는 DDR5를 쓰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비싸기는 하지만은 그거 몇 달러짜리 그거 하나 사다가 그게 그 GPU에 D램이 들어가거든요. 고성능 D램이 들어가거든요. 네.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는 그 DDR5 D램을 몇 달러에 사가지고 걔네들이 조합을 해서 다 만들겠죠. 4만 달러에 팔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1조 클럽에 오늘 신문에 났어요. 1조 클럽이 갔어. 1조 달러 클럽에 했어요. 지금까지 1조는 어디냐면요.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4개밖에 없어요. 아. 그거를 MAGA라고 해서 그 그룹에 있는데 엔비디아가 곧 거기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전통적으로 인텔이 반도체 제국으로 해서 1등, 삼성이 2등, 네. 뭐 TSMC가 3등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 TSMC가 1등 했거든요. 그 전까지 삼성이 1등이었죠. 엔비디아가 지금 1등 해버렸어요. 격차가 너무 나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딱 문을 열고 있는데 삼성이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한 1, 2년 주춤하는 바람에 거기서 지금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GPU 같은데
HBM이라고 고대역 폭 그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네. 기술적으로는 SK가 더 앞섰어요. 그 시장에 SK가 50%를 차지하고 삼성이 뒤져서 40%예요. 네. 그런데 SK는 인텔을 손을 잡았고 삼성은 AMD를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저기 CPU 같은 데는 그 인텔이 거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네. 삼성이 당연히 인텔을 잡아야 되는데 후발주자인 AMD하고 손을 밀려버린 거예요, SK에. 삼성이 지금 많이 밀렸어요. 제가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삼성이 위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내부에서도 하긴 하더라고요. 해요. 예. 그 삼성의 그 D램 개발한 박사님 그 제가 작년에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데 내부에 불만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연구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그냥 적은 인원에 돈 조금 들이고 TSMC보다 더 좋은 거를 결과물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 보면은 이제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물산하고 막 이런 엔지니어링 이쪽에다가도 예. 하청업체 값질이 심하다고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짓지 않는다. 예. 삼성은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는 것도 그 내부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슬로우 다운은 제가 봐서는 1, 2년 뒤에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국정농단 때문에 최순실 사건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깜방 들어가 있는 그 기간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투자의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죠. 결국 슬로우 다운이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당장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은 후회할 것 같아요. 아유, 삼성 관계자분들은 우리 달팽이 소장님의 이 정말 진언을 한번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유튜브를 저녁에 이제 잠깐 보면서 2차 전지 쪽에 있는 계신 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작년에 한 해 동안 그 R&D에다 투자한 금액이 24조 9천 몇백억이에요. 25조가 들어갔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한 그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8천 몇백 조밖에는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서 에코 프로 거기도 지금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지만은 거기도 불과 그 R&D 투자한 게 몇백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를 보지 말고 이렇게 R&D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는 그 수치를 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이 아직까지는 R&D 투자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5나노, 4나노 이런 데서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네.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조금 좋은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6월 달에 일본에서 VLSI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반도체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네. 거기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 2세대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이제 그걸 생산을 할 거거든요. 또 한번 히트를 치겠네요. 네, 그래서 TSMC는 3나노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핀펫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삼성이 고전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뭐 또 많이 높아졌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네, 저는 6만 전자 때 사가지고 네. 지금 5만 전자인가 6만 전자 때 사가지고 지금 그냥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네. 8만 전자 뭐 어쩌고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주식이 항상 선반영 되잖아요. 반도체에서는 주식은 6개월 선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뒤에 좋다는 얘기죠. 아유, 소장님 주식도 하세요? 아니요. 아, 근데 주식 너무 죄가 깊으셔가지고 아유, 이쪽 땅이 이제 지제 서편이지 예. 않습니까? 예. 여기도 어떻게 천지 개발할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덕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여기는 개별적으로 여기 지제 역세권이 혼자 지제역이 있겠지만은 네. 혼자 이렇게 성장하기는 어렵고요. 그쵸. 여기는 지제 고덕 신도시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가끔 가다 보면은 고덕이랑 지제랑 막 싸우거든요.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고덕 지제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신도시로 그냥 봐버리면은 네. 그죠? 너무 좋은데요. 지제가 중심이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보완하는 관계지 서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 네. 보면은 진짜 초등학생보다 못한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얹어 그 기저의 바탕에는 질투가 있겠죠. 서로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는 거죠. 저는 아무튼 그 집값을 올리려고자 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것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투자자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호재만 띄우려고만 하고 진짜 투기꾼들이에요. 제가 보면은 저 그런 사람들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지금 여기 지금 삼성 앞을 지나잖아요. 네. 여 인원이 지금 딱 밥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약간 뜸하죠. 네네네. 11시 반이니까 그렇죠. 12시 돼 보면 이게 달라요. 그죠.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가 3기가 거의 또 완성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3기는 뭐 11월 되면은 거의 끝나고요. 엄청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예. 저는 좀 약간 얍실해 보였거든요. 와, 이번에 이거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느낌이요. 이런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클러스터가 뭐 저기 용인 이동 남사에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이거 클러스터죠. 그건 반도체 공장 5개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6개인데. 여기는 반도체의 본진입니다. 야, 진짜. 여기도 지금 사무 3동도 지금 아주 빡시게 들어가고요. 네. 진짜 엄청나네요. 예. 여기도 뭐 사진이 하나 있다. 요거 이제 저거는. 여기 사무 3동. 네. 사무 3동도 지금 잘하고 있죠. 예, 저 사무 3동이 이제 25년 4월인가 이렇게 준공 입주인데요. 그때 되면 또 이 수많은 또 삼성의 고급 인력 직원들이 다 또 입주를 하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여보세요. 운전하세요. 퇴근했습니다. 예. 잠깐 일시정지 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저 웅장한 저기 자, 찍었어야 저기 보세요. 저기 이제 주상복합이 지금 40몇 층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올라가는 게 44층이가 아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5개 층만 남았죠. 야, 호반 1차가 작아 보입니다. 작죠. 저기도 큰 아파트인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고덕은 향후 한 4, 5년 네. 그럼 이제 시청이 그래도 상징적이잖아요. 네. 27년에 들어오고 25년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권에 다 들어와 있죠. 이게 진짜 고덕 삼성만 볼 게 아니라 평택항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그 자동차가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예. 결국 자동차가 이제 완전 자율 주행 자동 FSD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완전 자율 자동차 반도체가 들어가요. 결국 그것도 삼성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를 만난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더 개발, 내년에 3나노 2세대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서산 이쪽에다가 땅을 사놓고 당진, 아산 뭐 이쪽에 다 현대나 이 쌍용이나 다 이쪽이 다 자동차잖아요. 예. 결국은 평택항을 통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반도체와 자동차 이 콜라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일반 자동차들은 반도체가 한 200여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완전 자율주행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2,000개가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점점 더 넓어지잖아요. 네. 당연히 자동차가
우리가 그동안 여태껏 컴퓨터가 핸드폰에 들어온 것처럼 앞으로는 모든 게 또 이게 자동차에 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자동차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종축장에서는 UAM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지제역에서 접목시킬 거다. 네. 아유. 그래서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것들이 네. 현실화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죠. 그 테스트 베드가 평택이 될 것이다. 와, 저기 지금 퀵보드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예. 저 장사를 했었어야 돼요. 하여튼 지금 고독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3기가 마무리가 되고 3기에서 4기로 넘어오고 또 5기도 가설 건축도 시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들은 여름에 뭐 휴가 가고 뭐 비수기라 그러겠지만 우리 고덕은 7, 8, 9월 아이고. 달에 또 이제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이 땅이 뜨거워지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여기 안에인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소장님,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